십몇 년을 해왔는데 네. 좀 이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큐 시작하면 지금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 이름은 정재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엇을 얘기할지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요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를 좀 메인으로 할게요. 누가 논술을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제 강의의 목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계획안, 그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정근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좀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본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죠 뭐. 인원 뽑으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안 뽑으면 못하는 논술 준비래요. 뽑으니까 그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건 생략을 하고 실제 이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좀 이제 요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 일종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이 있어요. 학생이 내신 공부한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럼 수능 제일 처음에 이제 논술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수능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수학 아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과연 몇 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1등급 안 나오겠죠. 자기 역량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본 실력이 있고요. 시간을 투자하면서 점점점 자기 역량에 맞춘 점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이게 이제 수능이든 논술이든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효율이 되게 좋죠. 나중에 간 다음에 학생들이 뭘 느끼냐면 그걸 느껴요. 일종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뭘 느끼냐면 벽을 느껴요. 난 더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내 이제 그 상태에서 내 실력이 요만큼이니까 그거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빨리 느끼는 친구들은 이제 뭐냐면 3월 달에 느껴요. 1, 2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그때 이제 그 뭐지 어딜 쳐다보면 논술을 쳐다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냐면 6월 달에도 있어요. 6월 달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그때 이제 다시 논술 한번 해볼까 기웃겨리고. 이제 9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냐면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입시는 이제 뭐냐면 자기 역량만큼 처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면 일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마지막 직전 대비 며칠 듣고 자기 역량만큼 점수가 나오겠어요? 점수 안 나와요. 실제로. 올해는 더 심했죠. 올해는 이제 뭐냐면 기하도 있고 확률 통계. 실제로 이제 수능 이후에 강의할 때 보면 기하나 확률 통계 책을 들춰본 지가 1년이 넘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 뭐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통계나 기하 안 할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본 거로 이제 논술 문제를 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중에서 저 뒤쪽 나왔어요. 저 뒤쪽. 앞에 쪽 나오지 않고 저쪽 표본 평균이라 저 뒤쪽 나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보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양대 제가 직전 대비할 때 내일은 우리 확률 통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3분의 1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왔어. 다시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너 왜 어떻게 안 하는데 확률 통계 나오면 포기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배운 지 1년 넘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확률 통계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자기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점수 남보다 빨리 하면 뭡니까? 남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요 시작점이 수능 이후야. 그럼 조금밖에 못 늘려요. 이게 9월 달이야. 좀 많이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 12월 달이야. 그러면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논술은 좀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는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수업 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수리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내가 수능에 완벽할 수 있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학생부 전교 1등들은 논술 준비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밑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좀 불안한 친구들. 그 다음에 학생부로 자기 목표 대학 못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수능으로 좀 올린 다음에 어떤 한계를 느끼면 한 단계 더.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은 뭐죠?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이에요. 수능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A 대학을 가고 싶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 갈 수 있어. 그럼 논술 준비를 못 하래. 근데 내 역량이 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A 대학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있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수리 논술 준비해야 되는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 네, 학생부든 네, 수능이든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 근데 아까 뭐 김정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언어치들이 있죠. 언어치들은 빨리 들으면할수록 좋고, 특히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그 역량이 좀 딸려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합격생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뭐냐면 그 친구는 삼수에서 대학을 갔는데 현역 때는 이제 뭡니까 국어랑 영어 별로 공부 안 했어요. 5등급 나왔어요. 5등급 둘 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할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어, 영어 똑같이 5등급.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저기 지방대 갔어요. 근데 수리하고 과학은 잘했어. 수리하고 과학은 잘해가지고 뭐 1등급 나오고 2등급 초반. 예. 옛날 작년이 아니라 옛날이니까 이과 했을 때 1등급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다녔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도저히 수준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요.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수능 치고 논술로 갔는데 이제 뭐냐 국어나 영어는 계속 오거든. 근데 이제 수리나 영어로 이제 오면 수리나 과학으로 이제 최저 맞춰서 이제 자기가 약간 아쉽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인서울 이제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리논술 누가 해야 되는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친구들. 네, 언어치들 그런 친구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거를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재학생들은. 재학생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것들이 네가 이제 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언어나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 아니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지는 아직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내가 국어나 이제 뭡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빨리 보인다면 근데 이제 당연히 수리과학 잘하면 이제 수능 집중보다는 이제 논술이나 그쪽 집중하는 것이 대학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학습법이 뭐 있는데 세 단계예요. 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뭔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를 잘 풀고 마지막에 잘 써야 되겠죠.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인식인데 저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생각의 재료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하고 논술하고 큰 차이점이 뭐죠? 수능은 아무리 22번, 30번 문제라도 문제가 간략하죠. 학생들이 문제를 읽으면 자기 있는 주어진 조건하고 결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느껴요. 10초만 15초나 10초 내지 15초 만에. 논술 문제는 어떻죠? 물론 그런 유형도 있어요. 짧은 유형. 근데 이제 대부분 제시문도 있고 논제가 두 개,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수능 문제를 바라보듯이 논술 문제를 바라봐.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수능은 학생들이 계속 풀다 보면 뭐냐면 패턴화가 돼 있거든요. 유형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읽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어요. 논술 문제도 그렇게 풀어요. 논술 문제도 어떻게 있냐면 제시문 쭉 있고 논제가 1, 2, 3번 있잖아요. 일종의 대각선으로 봐요. 필요한 거만 빨리 뽑아내. 뽑았는데 중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은 내가 머릿속에 채워놔.
채워놓고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문제 안 풀리죠, 그러면? 안 풀리면 뭐 하는 거죠? 다시 문제를 보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엉뚱한 답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직전 대비할 때 강조한 게 이거예요. 잘 읽어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 일주일 동안 니네들이 나한테 배워서 얼마나 늘겠니? 여러분 실력 자체는 안 늘 거예요. 여러분 점수 올리는 요령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읽기를 이제 강조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선입관 버리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려면 머릿속에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읽는단 말이에요.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읽기 때문에 뭐냐면 일종의 그 전에 들어온 선입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뭐 연대 그런데 이제 논술의 입시 설명이 하면 우리는 이번에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학생이 훈련을 많이 했으면 어떠냐면 요 조건은 요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요 조건은 요렇게 푸는 거야. 라고 내가 벌써 내신이나 수능이나 논술에서 배웠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내가 이제 주어진 조건하고 문제를 어택을 해.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를 내겠다. 그게 일종의 선입관. 웃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들은 잘 보면 파블로프의 개야.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뭔지 아시죠? 좀 딸랑딸랑 하면은 바로 침 질질 흘리고 이제 먹을 준비 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입관. 근데 이게 안타깝게 되게 중요해요. 학습에서는. 수능은 뭐죠? 스피드잖아, 스피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입관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학생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아니 100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바로 길이 보이는 문제는 그냥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20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신유형이라는 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바로 푸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내가 이제 선입관을 버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저거예요. 유형은 익히고 잊어버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법이에요. 자, 2,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들은 유형 많이 익혀야 돼. 그 친구는 논술하면 안 돼. 먼저 이제 생각하는 법을 몰라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2등급 되고 1등급 되면은 그 유형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1등급 나오거나 또는 만점 나올 수가 있어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읽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이제 강의할 때 좀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해결의 전략인데 논술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형은 배운 다음에 잊어버려야 된다. 논술도 당연히 입시 공부이기 때문에 유형 익혀야 돼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유형 한 8가지를 좀 얘기를 해요. 그 8가지 유형에 맞춰서 접근법이나 그건 쫙 이제 뭡니까? 이제 한 4주에 한 번 정도씩 단원을 바꾸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나 이제 1학기 때 수업할 때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강의를 들으면서 논술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뭐냐면 수능도 측면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수능이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노운 노운 스터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고3 때 학습한 학습법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런 학습법을 추천하는데 하니까 되게 효율이 좋더라고요. 이게 언노운 노운 스터디는 말뜻하면 대충 이해는 되시죠.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고 있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뭘 몰라서 못 풀고 있느냐 그걸 찝어내자. 그러는 순간 문제가 풀려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부 학습량이 적은 친구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요. 문제의 난이도를 10초 만에 파악해요. 딱 보자마자 어렵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도 안 읽고. 왜 어려워? 네가 뭘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
수능 킬러 문제나 수능 신유형 문제,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내가 푸는 문제 빼고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구체적으로 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구나. 그걸 내가 찝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풀 이제 전략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수학적 전략. 이 네 가지 수학적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이제 뭡니까? 난 이 문제 내가 모르는 거구나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넘어가기. 이게 이제 제 이제 해결에서의 가장 강조하는 문제 해결의 수학적 전략이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수학 실력도 많이 늘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본 역량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언노운 스터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절약돼요. 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해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쓰기죠, 쓰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쓰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죠. A 대학을 지원하는데 A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 친구는 수능 시험 본 다음에 거기 논술 시험 보러 안 가요. 제 수강생 중에도 있었어요. 아직 수리 만점 받고 국어도 뭐 3개 정도 틀렸으니까 아주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과탐 하나 잘 보고 생물을 망했다고 하더라고. 메이저 의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6군데 의대 썼는데 이제 2군데는 시험 보러 가고 4군데는 안 했거든요. 안 갔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잠깐 이제 따로 갔는데 이제 논술 시험 보는 친구는 이제 뭐냐면 아까 그 친구처럼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안 되면 시험 보러 안 가죠. 그럼 누가 경쟁하는 거예요? A 대학교 정시로 이만큼인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친구는 시험 보러 안 가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하는 거죠. 수능 성적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 논술 많이 공부한 친구들 합격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성적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게 성적이 다 비슷해. 여기서 성적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비슷해. 그 친구가 카톨릭 의대 시험 봤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꽤 오래 했으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카톨릭 의대 물어본 친구는 이게 물어봐요. 너 마지막 문제 못 풀었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나머지는 쉬웠지? 다 비슷해 점수가. 그래서 점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쓰기에서 1점, 2점 거기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이제 뭐예요? 문제 쉬운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100점 중에 94점. 이 정도. 중간 난이도 100점 중에 한 70점, 80점. 70에서 한 80점. 가장 어려운 거 작년에 발표된 대학 중에서 가장 컷이 낮은 대학이 어디더라? 거기 같아요. 아주대의대. 35점. 이렇다는 거예요. 35점. 의대인데 35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5점이라고 해서. 여기는 수리하고 생물 같이 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런 대학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반응이 어땠냐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 잘 풀었어요. 퍼펙트하게 문제 풀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이제 올해 이제 카톨릭 의대처럼 한 문제 잘 못 풀었어요. 그러면 70점 돼서 한 80점 돼. 그 다음에 개 어려워요. 이제 전문 용어로.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35점 너무 심했고 한 50에서 한 60점 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해요. 학생들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최저 등급 뭐죠? 대기 번호도 못 받고 떨어져요. 자기는 완벽하게 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읽기 때문인 경우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 문제를 반만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감점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두 번째가 이제 계산. 대표적인 대학이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는 쉬워요. 수능 4점짜리 킬러 문제보다 쉬워요. 왜 길이 보이니까.
이 문제가 이제 길이 보이는 문제가 있고 길 찾는 게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험난해. 계산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학이 이제 뭐냐면 그 계산으로 2, 3점 감점 받느냐. 요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일부만 해결했으면 해결한 데까지 쓰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마지막 거 백지 안 내는 법. 그저께 시험 끝난 대학이 인하대거든요. 인하대가 대학이 미쳤어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내요. 이제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읽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이러고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문제 감상만 하고 있는 거야. 예.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수강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백지를 냈으면 10점 만점에 0점이죠. 100% 0점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백지를 안 내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읽기 했죠. 아까 도식화라 그랬죠. 읽기 한 걸 답안에 쓰라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학습법이에요. 대학교 때도 이제 시험 보면은 그래도 좀 쉽게 나오다가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보통 우리 전문 용어로 연필값 받는다고 말하죠. 연필값 받기 위해서 문제를 요약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문제를 요약하는 순간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푼 경우도 많았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문제가 아주 어려우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요약한 거를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써.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사고의 결과가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아요. 10점 중에 몇 점? 1점. 전혀 문제 없어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내가 못 풀면 내 경쟁자도 못 풀거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첨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 수강생 뭐 대부분 저는 이제 한 서성한 이상급을 이제 수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잘하는 편이라서 한 3번 정도 첨삭을 해주면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친구도 가끔 있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오늘 끝까지 안 돼. 이제 끝까지 안 되고요. 그 친구는 이제 뭐냐면 논리적 서술 따지는 대학은 시험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첨삭 시간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많은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도 계산 실수, 착각. 특히 이제 계산 실수. 이 계산 실수가 냉혹해요, 수학에서는. 계산 실수가 처음에 계산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다 틀리죠. 그럼 10점 만점에 2점. 마지막 순간에만 계산 실수했어. 똑같이 한 번 계산 실수했는데 누구는 10점 만점에 9점이고 누구는 10점 만점에 2점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계산 실수나 그런 거. 네가 이 문제를 푸는데 구체적으로 뭘 몰라서 문제를 틀렸는가.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대비 때는 좀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첨삭을 다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강생도 한 15명 그 정도로 좀 제한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다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첨삭 선생님이 10분 해주는 것보다 내가 1분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5명이나 한 20명 정도까지 이렇게 제한을 좀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이 좀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2월 달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선택 미적분도 좀 이제 포함을 했는데 미적분 같이 미적분 2학년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이제 한 8회 정도 강의해서 이제 수학이나 수원, 수투,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방학 특강도 있으니까 방학 특강도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제 선택 미적분.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전까지는 제가 선택 확률 통계랑 기하 쪽을 이제 학생들에게 그 전부터 좀 갈고요. 좀 공부하라고. 이쪽은 이제 입시에 나오는데 진짜 깝깝해요. 이제
진짜 이제 수능 이제 뭡니까? 수능 이후 직전 대비할 때 이거 안 되는 친구들 진짜 깝깝해요. 개념부터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서 요때 이제 한 번 하는데 근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공간 도형은 안 해요, 이때. 공간 도형까지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도 이제 어디까지 확률까지만. 통계 쪽은 안 하고. 그래서 이쪽 하고 근데 이쪽만 강의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쪽도 이제 뭡니까? 미적분하고 같이 섞어서 예, 미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거예요. 미적분이 이제 대세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선톡 확률 통계나 기하 쪽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제 9월 달에는 제가 뭘 진행한 9월 달까지는 뭘 진행하냐면 진단 평가라는 걸 좀 실시해요. 적당한 한 3번 정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확률 통계 쪽, 그다음에 기하 쪽 어느 정도 하나 보고 지원 대학별로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9월 달, 10월 달에는 이제 공간 도형이나 이제 그쪽 저쪽 이제 통계 쪽도 좀 강의를 좀 진행하는데 사실 작년에 좀 힘들긴 했어요. 네.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거의 마지막 단원에 나왔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확률 통계 다른 선생님도 보면은 확률 통계 쪽 마지막 단원은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냐 하고 다른 선생님도 강의 좀 안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하기 힘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한 번 정도 한 사이클로 이제 거기까지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 구상은 이제 3시간 30분 체제면 이제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테스트하고 이제 대면 첨삭이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냥 2시간 플러스 알파를 강의하고 그다음에 예습 복습 시간은 이제 한 1시간 미니멈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때는 이제 복습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이제 3월 달이나 6월 달에 이제 논술을 올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보조 자료도 좀 많이 학생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